그럼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시도해요? 암살을 시도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실이란 작전명으로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암살하고 이제 하는 거야. 왜? 저기 남북 통일을 안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김일성이 압박을 내린 거야. 자, 전두환 대통령 쪽에다. 그걸 갖다 이행을 안 하면 남북 통일 사업 이행 안 하면 넌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여봐라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남파 간첩들한테 지령이 되는 거야. 작전명 실이. 그러니까 그 실이란 작전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뭐야? 전두환 대통령 암살 작전. 왜? 저기 통일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전반적인 이거 진짜 미력사야 이거. 그 어떻게 되나요? 그 암살 작전한 그 내용이 요 실이란 영화로.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동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보를 갖다 캐치해야 돼. 이 전두환 대통령의 경원이나 엄청나게 쫓아다니까 암살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얘 동선을 먼저 포착을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 동선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많이 꽂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얘야. 이제 북쪽에 이제 새끼 요원이 들어와요. 새끼 요원이 아니야. 쉽게 본드걸이야. 본드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새끼를 정해요. 자, 여기 보면 특수 훈련은 기본적으로 암살이나 특수 훈련은 기본적으로 받고 이게 어떻게 해요? 남자를 갖다가 잠자리에서 녹여내는 그 기술을 갖다가 이게 겁나게 이걸 갖다가 연마를 해요. 야, 괜히 새끼가 아니잖아. 남자를 갖다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녹여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잠자리에서 녹여내려야 돼? 남자는 딴 거 없어. 잠자리에서 녹여내려면 남자는 어떻게 그냥 여자의 노예가 돼. 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새끼의 기본이야. 그러면 녹여내려면 어떻게 잠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잠자리 갖다가 해서 겁나게 쉽게 말하면 요즘 속된 말로 그냥 빠구리를 겁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를 갖다가 그냥 홍콩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내 노예가 돼. 이 얘기가. 그런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 그리고 어떻게 이게 최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잠 재워놓고 최면을 걸어놓고 어떻게 정보를 빼내는 걸 훈련을 받고 내려온 요원이 얘야. 한석규 약혼녀죠. 약혼녀가 그걸 해가지고 신분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한석규 얘를 갖다가 꼬셔줘요. 한석규가 정확히 어떻게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동선을 관리하는 그 안기부 요원이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한 거야. 왜? 그 정보를 빼기 위해서. 왜? 왜냐면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하려면 전두환 대통령 동선을 갖다가 정보를 빼야겠다. 그래서 얘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당했나요? 당한 거 모르고 완벽하게 속인 거죠. 그다음 안기부도 속이고 다 속였지. 이 여인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부 이 양반의 역할은 암살의 역할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움직이는 동선 정보를 빼내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저거야. 그 동선을 빼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접근을 해서 꼬셔. 잠자리에서 꼬셔가지고 홍콩으로 보내. 홍콩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연인이 돼요. 그 연인이 돼서 어떻게 가끔 잠자리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기 잠에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정보를 다 빼내요. 그리고 그거 갖다 녹취를 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저기 이동책, 그 정보 이동책이 있어. 여긴 다 전조직이야. 자기도 그러면 자기 저기 녹취한 그 최면으로 해가지고 녹취한 그 정보를 갖다가 다 넘겨요. 자기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저기 남파 여기 요원하고 어떻게 해요? 김일성 있는 거기까지 보고가 다 올라가요. 김일성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 주석한테 들어요. 그 녹음한 내용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들어요. 그 당시.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동선을 다 체크해보니까 결론을 내려요. 그쪽에서. 남쪽에서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전두환 대통령 죽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그렇게 보고를 올려요. 근데 이게 북쪽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짜 물 틈샘 없이 이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전두환 대통령은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그냥 처방을 내요. 그래서 남한에서 안 죽이는 거는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한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해외로 얘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가면 이게 저기 이게 경호 요원들이 이게 많이 딸리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작전을 변경해요. 국내에서는 암살하는 게 불가능한 판단이 됐습니다. 김일성 주석. 그러니까 나중에 외교 같은 걸 문제야 어떻게 하는 거 뭐냐면 비밀리에 전두환 대통령 갖다가 해외로 어떻게 끌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해요. 외교전으로 이제 그거예요. 외교장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몇 번 갔다가 지금 다 이제 이게 너무 해외로 가도 너무 완벽하게 얘네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암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해외를 몇 번 전두환 대통령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비밀리에 어디를 가가지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거를 작업을 해요. 동남아 먼 국가에서. 그 영화로도 한 번 나왔어요. 실제 있었거든요. 그 비밀리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어디로 동남아 가가지고 어디 큰 저택 같은 데서 회동 같은 거를 갖다가 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비밀리에 가게 되면 외부에 많이 안 해요. 공개적으로 가면 경호원들이 다 따라가요. 근데 비밀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경호원들이 못 쫓아가요. 그럼 비밀리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비밀리에 가면 특수 요원들이 경호 요원. 비밀에 가면 청와대에 있는 어떻게 경호 인력들이 못 쫓아가요. 비밀이기 때문에. 경호 요원들이 가면 그게 다 누설이에요. 그런데 비밀리에 가면 자기 그 청와대에 있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못 가. 그래서 비밀리에 가면 누가 경호를 받냐? 첩보위원들이 보통 안기부 쪽이나 첩보위원 애들이 최소한의 요원들만 붙어요. 막 일당 100의 그런 특수부대 출신 애들 요원들이 있어요. 일당 100에 혼자서 한 100명도 일당 100 같은 그 특수부대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경호를 해요. 비밀에 갈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가면 경호원들이 다 뜨는데 비밀에 가면 경호원들이 다 기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경호원들 다 떼내고 어떻게 해요? 떼낸 상태에서 비밀리에 동남아 어디에 가요? 태국이었나? 베트남? 태국이야 어떤 나라에서 비밀리에 비밀 장소로 가. 그러면 경호 요원들을 많이 쫓아. 국소수의 요원들만 다. 자 거기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바지 따들어와 씨오 하던 것들이 있지. 그런 부대들이 있어. 옛날 북악산까지 쳐들어냈지. 30인 그 특수부대 있죠. 자, 박정희 대통령 뭐가지 따라와 씨오 하고 북한산까지 내려온 애들 있죠.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대들을 갖다 어떻게 매복을 여기다 시. 이게 얼마 철저하냐면 여기다 어떻게 로켓 미사일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건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차를 갖다가 로켓 미사일로 쏴가지고 차를 갖다가 초토화 시키는 작업까지 해요. 막 저격수는 당연히 있고 저격수에다가 나중에 안 되면 여기 제1대한, 제2대한, 제3대한, 4대한까지 해가지고 확실히 죽여버리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구수한 일생으로 살아요. 그 당시에 사람이 엄청나지. 이건 기밀문서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방탄차예요. 타고 다니잖아요. 기본이죠. 이게 로켓 미사일 맞아요. 진짜로. 그래 어째 이게 뒤집어져요. 전국대. 진짜. 이게 영화에다 나와. 로켓 미사일까지 맞아. 그래 그 당시에 북파 공작원들이 다 전두환 대통령 죽은 줄 알았어요. 왜? 그 로켓 미사일 한 방도 아니고 몇 방을 맞았어. 그치? 그 의전차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가다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저격수 몇 명 있는데 저격수가 한 명이 실수로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먼저 팡 쏜 거예요. 먼저 이게 팡 쐈는데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 맞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은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맞은 거야. 그 당시에 천신들이 그 암살 작업을 어떻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전두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몇 겹으로 그걸 작업을 해요. 그 당시에 무슨 저기 비밀스러운 공간 장소에 들어가서 전두환 대통령이 방탄차는 이게 적용용품이 못 들어요. 이게 원체 적용이. 그거 알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기 부파 공장들이 밀림 같은 데를 다 내보가고 있다가 저기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동시에 이게 신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동시에 쏴요. 한 명이 쏜 게 안 맞을 수 있지만 한 저기 10명이 동시에 저격수가 쏘면 그 중에 한 방은 맞아 뒤질 거 아니야. 무조건 저격수 하면 뇌 대가리야. 뇌 하나만 저격수로 관통하면 싹 뒤져. 근데 그 당시에 열 몇 명의 저격수가 동시에 쏘아서 저격하는데 한 명이 긴장을 해가지고 방아쇠를 먼저 팍 당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전두환 머리를 관통한 게 스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리자마자 하니까 딱 하니까 저격이다 암살이다 하니까 다 이제 경호원 사람들이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시나리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최고 안전한 게 방탄차예요. 차는 아무리 쏴도 뚫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방탄차에 원래 방탄차 내리자마자 핑 나가지고 옆에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탄차에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매뉴얼대로 딱 타고 어떻게 도망가요. 이제 도망을 가요. 그 저기 방탄 그 리무진 차가 전두환을 타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격용 이제 총으로 막 이제 갈기는 거예요. 딱딱딱딱 갈기는 거 어떻게 해요? 뚫지를 못해요. 이게 그 당시에 전두환 때 딱딱딱 뚫지를 못해. 그 원래 못 뚫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 번째 대안이에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로켓포예요. 이게 총으로는 전두환 그 저기 방탄 차량을 못 뚫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도망가는 그 노선이 뻔해. 그럼 그 도망가는 선에서 어떻게 매복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암살 그 총으로 해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분명히 저기 방탄차를 타고 탈출을 할 거다. 그럼 어떻게 그 탈출하는 길이 뻔해. 그럼 거기에 어떻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요? 로켓포로 갔다가 어떻게 로켓포는 방탄차가 이거는 못 버텨요. 그 로켓포로 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켓포에 맞아요. 로켓포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차가 충격으로 뒤집어져. 자, 그 뒤집은 상태에서 로켓포를 몇 발 계속 확인 사살 몇 발을 해요. 로켓포를 몇 발을 맞아. 개 작살나겠네. 개 작살나. 완전히 화염이 완전히 쌓여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화염에 그 쌓이는 걸 보고 어떻게 이제 죽었다고 하긴 저 정도면 죽었다고 하고 철수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 근데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부사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에 그 방독면 시설도 있고 이게 저기 얘네들이 저기 전두환 대통령의 그 리무진 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구형 예전 전에 쓰던 그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신형 리무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한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 근데 안에 이게 시설이 틀린 거야. 그럼 이게 시설이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안에 이게 로켓포 같은 거를 맞아도 이게 안에 이게 의전석 뒤쪽이나 이쪽은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앞석은 죽어 다. 근데 뒷좌석이죠. 뒷좌석은 어떻게 돼? 이게 화염에 아무리 쌓이고 해도 어떻게 로켓포를 맞아도 여기는 저기 안전장치를 하게끔 이걸 다 설계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부파 공작원들이 옛날 전거 그 차량의 설계도를 갖다가 입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해서 이 정도를 했으면 어떻게 제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코팅이 돼서 이게 뒤쪽처럼. 그러면 이게 캡슐처럼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불에 타도 어떻게 거기서 산소도 이게 공급이 되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 다치긴 하는데 많이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캡슐화가 돼요. 뒷좌석에 이게 이급사항이 돼요. 그러면 외부에 독가스 같은 게 들어와도 괜찮고 안에서 함소리 다 보거든요. 뒷좌석은 멀쩡해. 앞좌석은 다 뒤지죠. 그래가지고 차가 새카맣게 다 타버려요. 근데 그 캡슐로 딱 에워싸. 그 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나중에 이제 부파 공작원을 딱 보니까 저 정도면 죽었다 살 수가 없다. 완전히 차가 초전 박살이 다 분해가 되고 화가 타고 있어요. 살 수가 없다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왜? 그 설계까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 눈치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진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김문서가
이 대통령 동선이 어떻게 어디서 누설됐는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잡혀요. 그 당시 태국인가 너무 내려갔는데도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특수부대 애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잡아낸 거예요. 얘네들이 잡히면 보통 이게 자살을 한데 자살을 못하고 잡힌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국정원 요원 국정원 요원의 그 애인이 북파 간첩이라는 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해요. 그게 한석규야. 걔네들 이제 몇 명 잡아내도 고문을 했어. 어떤 고문이냐? 그 당시에 고문이 아니라 체면 같은 해요. 약물 고문 있어. 약물을 투입하면 불어. 이게 마약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질문을 하면 다 불어내. 자,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요원 중에 어떻게 한석규 요원 그 대통령의 그 동선을 관리하는 한석규 국정원 요원이 있는데 우리 그 요원의 약혼녀가 우리 새끼 요원이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들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석규 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이제 그게 터자마자 한석규 소환하고 이제 저걸 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한석규를 잡아내고 하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제. 한석규 그 약혼녀가 한석규 약혼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 자 한석규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북파 간첩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쪽 사람들이 몇 명 잡혔다는 게 먼저 이제 캐치가 된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남파 간첩 쪽에 정보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이 잘못하면 고문을 하면 불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작전에 하고 거기서 동남아 쪽에서 자기 요원들이 몇 명 잡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걔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북으로 보내거든요. 한석규 그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나 불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한석규 약혼녀를 갖다가 어떻게 체포를 이제 안기부에서 이제 급습으로 간 거야. 이제 그 당시에 한석규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한석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 요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권총을 데려가지고 꼼짝마 하니까 이제 저 미친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니까 꼼짝마 하고 거기서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냥 딱 기절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남산 지하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지고 그래서 고문을 이제 치독한 고문을 당해 이제. 근데 이미 그 약혼녀는 어떻게 해요? 톡했어. 이미 두부로 다 톡했어.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죽은 걸로 나오잖아. 안 죽었어. 두부로 톡했어. 봤냐고요? 제가 봤어요. 천신들 끌고 오더라. 봤어. 할머니야. 이쁘냐고요? 뭐 젊었을 때 이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할머니야. 그냥 이게 후덕한 할머니야. 후덕하게 생긴 할머니야. 이게 그 내용이에요.